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월요일장이 밝았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1970선 위태롭고 있고 코스닥 역시 603포인트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묵묵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쪽 시장도 시장이지만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 실패입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개인들 다 죽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하루라도 빨리 정부에 대한 정책,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어디에 초점 맞춰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어떤 전략이 좋을지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열려 있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혹은 원하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전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을 보시면요. 그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르신 후에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시황 리딩들 챙겨가실 수 있고요. 또 정전 멘토님께서 매일 시장 개장 전에 이 장에 관련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관련한 이야기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텔레비전 시청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장관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국가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8월 5일 오늘장 특징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입니다. 하이트진로 홀딩스는 주류업체 하이트진로의 지주사인데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 일본 맥주 등의 빈자리를 국내 주류가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하이트진로 홀딩스도 수혜주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자,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 역시 오늘 상한가 기록했다가 현재는 상승폭 반납하며 21%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입니다.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이 일본 불매운동 반사이익의 수혜주로 거론되며 장 초반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신발 편집샵까지 번진 건데요. 이 국내 신발 편집샵 슈마커의 최대 주주인 불스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매수세에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0%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네오팜 보겠습니다. 자, 네오팜이 2분기 호실적을 거뒀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시를 했었는데요. 2분기 연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9.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네오팜 현재 4.80% 오른 44,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SK머티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솔브레인 등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일본이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6.70% 오르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신성통상입니다. 최근 일본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관련 수혜주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신성통상의 주가 역시 올랐습니다. 장 초반 전 거래일 대비 29% 가까이 올랐는데요. 현재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특징 섹터는 바로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팩사백 임상 조기 종료 사태 약세 이어가고 있죠. 벌써 신라젠은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그 외 임상 3상에 관련해서 기대감 모으던 종목들 모두 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1971포인트대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연중 최저치로 내려앉은 건데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선진시장 같은 경우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은 다름 아닌 기업에 있어서의 실적이었었어요.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치,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결국 삼성전자의 실적, 사실 이게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압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기업들의 실적도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탄력을 잃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기서 뭐 미중 무역 분쟁도 한턱을 했죠. 거기다 이제 더 쏟아져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일본과에 있어서의 무역 제재, 이 부분들로 인해서 저점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거래소 시장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지금 뭐 2017년도의 저점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기에서 어디가 저점이 나올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보고서나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게 된다라면 금융위기 쪽 섹터에 있었을 때 PBR은 0.81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고요. 지금 구간대에서 PBR 과거의 금융위기 때까지만 보게 된다라면 1900포인트대 초반권역, 이 부분이 요 자리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을 좀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00선 자리대를 뭐 쉽게 이탈하지는 힘들다, 그렇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번 정부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역할이 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행하는, 세계 시장과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죠. 결과론적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소득주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방향과는 다르게 진행을 했었죠. 거기에 따라서 경쟁력이 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고, 기업의 실적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그런 케이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70포인트대까지 살짝 이탈을 했다가 지금 반등권역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관망을 하고 보는 전략이 좀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업종, 누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다른 섹터들, 산업재 쪽 섹터는 저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IT 쪽의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지금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장 살아나기 위해서는 IT 섹터가 무조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IT 쪽으로의 압축적인 그런 대응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본에 대한 무역 제재, 이 부분들을 보더라도 삼성 쪽의 이재용 부회장은 뭐 비메모리 쪽이라든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투자를 계획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착실하게 좀 준비를 하지 않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쪽에 있어서의 업종으로의 압축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조정기를 이용해서 포트를 변화한다든가 아니면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면 다른 부분들 말씀을 드렸던 게 고배당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적은 줄어들었어도, 지수는 빠졌어도
배당에 대한 추이는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거리를 놓고 봤을 때는 배당주들이 그나마 위안 쪽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종목이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에요.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2017년에 저점을 이미 하회했고요. 2016년도에 저점 자리대가 570포인트대예요. 이 자리대까지 빠지느냐 마느냐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하나, 두 개, 세 개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낙폭과대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뭐 600포인트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 크게 뭐 의미를 둘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2000포인트 뭐 얘기했듯이 코스닥 600포인트 별 의미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지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있어서의 압축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사실 이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게 됐던 그런 부분들은 정부도 한몫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과거에 코스닥 150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7년도, 2018년도 초반에 상당히 엄청나게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며 벤처펀드며 이런 얘기들 상당히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얘기했었고 뭐 얘기 나온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 베팅 엄청나게 들어갔었고요. ETF며 뭐며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코멘트라도 있었다라면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부의 무능함입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대비책이라도 내놓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시장 상황에서 상당히 좀 많이 빠진다. 제약바이오 쪽 코스닥 150 쪽 섹터 중에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포진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비중수가 40%가 넘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정부 쪽에서는 첨생법이 있어서 몇 명 걸렸죠. 뭐 지난주에 이제 해결이 됐지만 그게 뭐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도 모를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상당히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신뢰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는 신뢰를 아예 잃어버렸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역할도 저는 정부가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뭔가 대책이 나왔어야 되죠. 근데 전혀 나온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땡큐하베라고 얘기하면서 정부가 열심히 합니다.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소재 쪽 지원해준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일본 난리 났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뭐 일본 편에 서라서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소재에 있어서의 국산화를 하려고 했었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정부에 있어서의 규제책 이 부분들 때문에 개발을 하려다가도 못했던 포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원책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소재에 있어서의 국산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시간은 걸릴 거예요. 이게 다음 달이면 해결되고 다다음 달이면 해결되고 할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그나마 위안거리를 삼는 거 정부가 발빠르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보다 먼저 앞서서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위안거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잔고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신용잔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줄어들고 있는데 더 줄어들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TF 쪽에 있어서
작년 2017년도에 금융투자 쪽에서 12조 원 넘게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자금의 환매 물량 나올 거고 손절 물량 나올 겁니다. 그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종목을 압축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성장주, 두 번째는 고배당 가치주. 첫 번째 성장주는 IT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고배당 가치주입니다. IT 섹터가 그나마 괜찮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 조정기를 이용해서 다시 정책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포트를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소재 쪽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정부 쪽에 있어서의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재 쪽에 있어서의 반등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7년 동안 7조 8천억대의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면서 소재 쪽에 있어서의 반등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장비주들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떤 부분들을 근거로 보느냐? 원익 IPS 주가 안 빠집니다.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종합 장비사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장비사들 웬만큼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익 계열사 종목군들, 기업들 자체가 이번 삼성의 최대 수혜주가 될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원익 머티리얼즈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 비메모리 쪽 그냥 고 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있겠죠. 투자 지연된다 뭐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삼성 쪽에 있어서 2분기 컨퍼런스 콜에 QD 쪽에 있어서의 사업 아직까지 발표된 부분들은 없다. 계획은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전 거기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얻는 게 뭐냐면 LCD 라인 공장 가동 중지를 하게 되면 거기다 뭘 세울 거냐예요. 이미 장비사들 제가 탐방을 다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기저기 조각과 퍼즐을 맞춰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장비는 이미 설비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근거는 ICD로 볼 수가 있겠죠. 캐논 도끼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8월 1일 날. 그 이외에 수주 모멘텀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중국 쪽 고객사 확대되고 있고요. ICD가 도끼 쪽에 있어서의 수주 공시가 나온 그 이후에 도끼 쪽의 상황은 풀캡합니다. 올해. 그렇게 되면 과연 그게 LG 쪽에만 들어갈까요? 삼성 쪽에서 투자 설비를 진행한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가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면적에 있어서의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 안 하면 아마 삼성 포기해야 될 겁니다. LG 쪽에 있어서 추가 투자를 3조를 합니다. 그럼 일본 쪽에 있어서 소재가 문제가 되는데 왜 LG는 3조 원이라는 돈을 왜 추가로 투자를 할까요? 대면적에 있어서 선점을 하기 위함이겠죠. 거기에 후발로 떠오르는 게 삼성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BOE나 차이나스타, 티안마, GVO 많이 따라오고 있죠.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과연 삼성이 투자를 안 할까? 그건 물음표입니다. LCD 공정을 걷어내고 그곳에 QD 8세대나 8.5세대의 투자를 단행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장비주들 다 빠졌어야겠죠. 안 빠집니다. SFA 오늘 1%대 강보합이에요. 원익 IPS 3.8%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HB 테크놀로지 검사 장비죠. 약보합이에요. 안 빠지고 있어요. 대면적에 있어서 독점으로 할 수 있는 J스택 1% 빠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장비주들이 빠질까, 투자를 안 할까, 그 부분은 넌센스고요. 만약에 투자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이들 섹터는 상당히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 IT 쪽 소재와 장비 쪽으로 압축을 해야 이 험난한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이스텍 특히나 여기서 이제 좀 가자 종목군들 AS를 좀 해드리게 되면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제이스텍이었었어요. 안 빠지죠. 대면적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제이스텍입니다. 경쟁사가 없어요. 파인텍 하나 있었죠. 파인텍이 과거에 일단 한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중소형 장비 쪽에는 진출했으나 대면적에 있어서는 이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회사를 M&A를 하고 경쟁을 하면서 중소형에 충분한 이력이 있고 대면적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트랙 레코드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삼성이 대면적으로 가게 되면 수혜를 못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저라면 이런 종목 삽니다. 두 번째, 원익 IPS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장비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ICD가 있을 겁니다. ICD 보합이에요. 좀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수 포지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죠. 공시가 나오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도끼 쪽하고의 수주 공시가 나왔었고 거기에서 끝이냐? 아니죠. 중국 쪽에 있어서의 발주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고요. 삼성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 그 기대감도 살아있고요. 뿐만 아니라 LG 쪽도 추가 투자를 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결국 디스플레이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경쟁이 조금 치열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장비사들 중에서도.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자유로운 거, 즉 독점적인 지위를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탑픽은 원익 IPS, 그 다음에 ICD, AP 시스템, 그 다음에 대면적에 있어서의 독점적인 영위를 할 수 있는 제이스텍, 이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조정받을 때 차곡차곡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이 제일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 결국 1965포인트까지 내려가고 코스닥도 600포인트가 또 방금 깨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수가 내려가면은 현금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정재훈 멘토님께서는 오히려 지금은 IT 섹터 쪽으로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게 되면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수는 주식하지 말라라는 신호예요. 주식 자체는. 근데 현금 100%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없을 거예요, 아마. 0.001%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 다 주식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이슈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일단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실적이나 기대감이 있는 것들 쪽으로 압축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종목군들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반등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 반등기가 나왔을 때는 어떠한 쪽으로 압축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냐. 여전히 뭐 IT 쪽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고배당 가치주. 이 얘기는 뭐 오늘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들 섹터를 제외하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냉정하게 봤을 때 일본 제재 들어가고 했을 때 뭐 기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과연 국산화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0% 국산화 힘들다고 봐요. 대기업 쪽하고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크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 이 부분들은 IT 쪽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성장을 해도. 그러면 그들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고 거기다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소재 쪽이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IT 이외에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흐름이 나타나는 섹터가 바로 기계 쪽입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기계 업종 수혜주로 현재는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화천 기계부터 시작을 해서 한신 기계, 뭐 인터불스, 서암 기계 공업 등등 현재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계주들의 현재 이 상승세 과연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수혜는 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정밀기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에 여기저기 좀 통화를 해보고 했었었는데 사실 정밀기계 쪽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 있어서의 이 비중이 엄청나게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계 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전전긍긍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피해를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화천기계라든가 아니면 뭐 삼익THK 뭐 이런 기업들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는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묻지마 형태로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이게 애국 테마주들 뭐 의류업종 뭐 이런 것들 올라가 보게 되면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즉각적인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기계 쪽 같은 경우도 수혜를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묻지마 매수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나 묻지마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빠질 수 없는 불매 운동 관련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새로운 종목이 또 잡혔어요. 불매 운동 유니온이 잡혔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이 신발 편집샵까지 번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유니온이 이 신발 편집숍을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신발 편집숍의 최대 주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건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적자예요. 일단 작년에 적자고요. 뭐 재무구조 괜찮아요. 주당 7,300원대니까. 근데 이 친구는 테마성의 흐름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재료로 붙여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먹을까? 그거예요. 물론 주당 자산가치 7,000원대에 있는 그 다음에 뭐 애국 테마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당 자산가치보다 안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종목도 들어가긴 합니다. 정배열 초입 구간이니까. 다만 뭔가 이런 재료가 나오고 뭐 했을 때 따라 들어가지는 마세요. 따라 들어가지는 마시고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을 기다리세요. 그렇게 해야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냥 이 종목은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 이슈 만들어서 해먹는 거, 여기에 들어간 사람 해먹는 거, 여기에 들어간 사람 해먹는 거, 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이슈와 재료를 만들면서 대북 이슈며 뭐 이런 뭐 비금속 광물에 있어서 희귀금속 뭐 이런 얘기들이며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참 별걸 다 갖다 붙입니다. 저라면 이 종목 대응이 안 된다라면 저는 안 보고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온 일단은 이 애국 테마주로 꼽히고 있지만 이게 좀 어거지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애국 테마주 안에서도 실제로 실적과 관련된 매출의 상승세가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성통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베이직하우스 의류 브랜드를 현재 갖고 있는 신성통상, 실제로 유니클로의 불매 운동의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특히나 속옷 관련해서 뭐 쌍방울, 남영 비비안 등도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매출이 기반이 되니까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베이직하우스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반사이익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의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쌍방울? 글쎄요. 저는 별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영 비비안? 글쎄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과연 이만큼 이렇게 올라갈 만큼의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까? 저는 못 나온다고 봐요. 이것도
물론 애국 테마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 일단 뭐 신성통상은 나름대로 좀 수혜가 있을 것 같고 모나미도 뭐 나름대로 좀 수혜를 가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무작정 속옷이며 뭐며 이런 얘기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러는 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테마성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언제 이게 끝나버리게 된다라면 다시 주가는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련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쭉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대응을 잘 해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그 주식 자체가 대응의 영역이에요. 사실 지금은 만약에 대응을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예 그냥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예 안 보고 좀 쉬는 게 제일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 그 부분들이 아니라면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국 테마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역시나 오늘 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국산화 종목들 혹은 애국 테마주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주식 잔소리 저희에게 문자와 전화 상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상담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 궁금한 점 계속해서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 끝난 이후 시간에는요. 정재훈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요. 한 개의 방이 뜹니다. 이 방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정재훈 멘토님과 바로바로 소통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 종목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여러 가지 걸려와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전문가님은 그때 코스모 화학이요. 코스모 화학이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11,500원에 20%인데 이렇게 자꾸 내려가서 걱정돼서 또 여쭤보려고요. 최근에도 연락 주셨었죠? 예, 그때 한번 예, 코스모 화학이요. 예. 네, 연락 그때도 상담 받았는데 일단 계속 내려가서 또 고민이 너무 많이 되셔서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아유, 그냥 반갑습니다. 예, 예.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어머니. 예, 그런 게 너무 내려가서 걱정이요. 일단 너무 내려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씩 좀 올리- 보자고요, 어머니. 예, 예, 예. 일단 실적은 돌아설 걸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예. 과연 이 기업이 고평가냐라고 좀 보게 되면 예.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고평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머니. 예, 회사가 안 좋아서 그러나 그냥 잘 몰라가지고 좀. 자, 그러면 예, 시장이 빠지니까 예, 종목들이 같이 빠지는 거죠? 예, 그죠? 예, 예. 얼마까지나 빠지려고. 11,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빠지는 일단은 거요. 계속 빠진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더 빠질, 이게 지금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 매도를 못 하고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 그런 게 말이야 환장하네 아주 그냥. 그러면 추가 냉- 매수라도 적게 해야 할란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는 없어요. 아 그리고 더 빠지기는 추가 더 매수도 빠지거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예, 지금은 추가 매수도 생각하지 말고 예, 예. 기다리는 거예요. 아,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여기서 사버리거나 하다가 더 빠져버리게 되면 예. 대응을 못 하세요, 어머니. 환장하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렇기는 그러죠. 근데 이제 얼마까지나 더 빠지려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상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그런 분들의 6,000원 부분까지도 일단 열어놓으세요. 6,000원까지? 만약에 6,000원 정도 오게 되면 예. 거기에서 추가 매수 하세요, 그냥. 아, 그래요? 예. 차라리 그래갖고- 기다렸다가 예. 만약에 6,000원까지 빠진다 싶으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좀 길게 얼마나 추가 가져간다 매수해요? 생각하세요. 예. 네? 추가 매수로 몇 프로나 더 해야겠어요? 20% 갖고 계시니까 20% 정도 더 하세요. 예, 아이고. 그럼 본전까지 오겠지요? 충분히 와요. 예,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그냥 예. 전문가님이 성투하시고요. 아주 너무 고맙고 그냥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예. 상담을 이제 문자로 좀 가보겠습니다. 0139번님이 보내주신 라온 CQO 한번 살펴볼게요. 3,5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4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들 좀 손실률이 크신 것 같아요. 자, 라온 CQO 역시 좀 버텨보는 게 해답일까요? 일단은 자, 주식을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의 질문은 일단은 늦었어요. 40%의 비중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대응을 안 했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 회사를 믿고 있어서 안 했거나 아니면 손실이 커지니까 매도를 못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손실이 커지니까 손절을 못 했다. 요건 좀 문제가 되겠죠. 라온 시큐어 보안 관련주예요. 흑자로 조금 돌려 세워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물론 5G 쪽에 있어서의 길게 봤을 때에 라온 시큐어도 보안 관련주들은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계속 음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거 그러면 변동성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 언저리 때까지는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2,300원에서 2,200원 이 자리 때까지의 변동성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기다렸다가 반등 시에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업을.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이 정말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이 있어서 투자를 했다라면 계속적으로 일단 회사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매도할 때는 아니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설사 여기에서 밀려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올 거니까 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반등이 그 매도를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손실을 좀 지금 당장에는 늘어나겠지만 향후에는 손실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온 시큐어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문자 상담입니다. 6130번님이 보내주신 J콘텐트리 매수가 54,415원에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J콘텐트리가 8월 2일에 액면 병합을 하면서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일단 오늘 2분기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된다라는 리포트까지는 현재 나온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좀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54,000원대에 매수를 하셨고 액면 병합이 좀 됐는데요. 일단 이게 저점 자리대가 다 이탈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주봉을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게 손실률을 따져보게 된다라면 54,000원이면 박스 상단권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매도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30%가 넘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건 좀 버틸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종목군들이 아마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을 거예요. 많이 밀리고 있을 건데 중요한 부분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해가 돼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점이 깨지니까 아,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적으로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니까 아, 결국은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그런 식의 심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투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투매에 동참하고 나게 되면 이게 거의 바닥권역에 근접해 있을 때예요. 냉정하게 지수는 낙폭 과대로 진입을 했어요. 낙폭 과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수가 5%가 빠지던 10%가 빠지던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반등이 나올 시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반등이 나오는 시기에서 종목을 교체를 하던 업종을 교체를 하던 아니면 현금을 만들어서 쉬던 그걸 정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직 매도 구간이 아니에요. 30%이시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된다.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되는가 했었으면 오늘 4만 원 깨졌을 때 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다라면 지금은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콘텐츠에 대한 상담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코스닥 150 레버리지 233740이요. 네, 13,200원에 90% 비중 맞으신가요? 네, 비중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중간에 자꾸 저기를 해가지고. 아, 중간에 추가 매수하셨어요? 네네.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가 낮췄음에도 현재 좀 매수가 역시 높거든요. 네. 네,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네, 안녕하세요. 추매는 언제 하신 거예요, 어머니? 좀 오래됐어요. 예, 어머니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네. 더 빠질 거예요. 아, 일단 빠지는 건 더 빠질 거예요, 어머니.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알고 계시고 버티세요. 그냥 버텨요? 네, 버티세요. 이거 몇 년이 걸리던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몇 년 걸린다고요? 몇 년이 걸려도 버티셔야 된다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머니? 네. 시간이 이거 많이 걸린다는 거죠. 반토막이 넘게 났어요. 그죠? 거의 네네. 반토막이 넘게 났어요. 네. 90%면 거의 몰빵이에요. 그죠? 네네. 자, 그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스닥 150은 ETF예요. 그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상폐될 염려가 없어요. 네. 그죠? 네. 두 번째, 코스닥 150에 있어서의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비중이 40%가 넘어요, 어머니. 몇 퍼센트가 넘는다고요? 40%가 넘는다고요. 네. 네. 방송에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이건. 네. 근데 제약바이오 안 좋죠? 네. 그죠? 그럼 코스닥 네. 150이 좋을 리가 없겠죠? 네. 자, 이게 두 번째예요. 네.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어머니. 네. 지수예요, 지수. 코스닥 지수. 네. 지수가 죽을 똥 살똥 해도 올라가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2008년도에 이거 금융위기 네. 빠졌어도 다시 올라가죠. 네. 네. 그죠? 하락폭의 절반 되돌리면 나오죠. 네. 자, 그럼 그렇다 치고 다시 주가가 빠지면 다시 올라가는 게 습성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은 빠지고 있어요. 그럼 네네. 빠지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네. 그죠? 네. 어머니 지금 손절하세요. 그럼 손절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못하고 지금 못하죠? 계속 네. 그러니까 버티시라고요. 버티면 네. 이 가격보다는 훨씬 비싸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격보다요? 지금 6,470원이잖아요. 코스닥 150이 그죠? 네네.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어요.
최소 만 원대에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쏟아진 엎질러진 물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봐봤자 네. 스트레스만 쌓이고 네. 더 안 좋아져요. 네. 빠지면 올라갈 거예요. 지가 빠져서 상패 되겠어요. 상패 안 돼요. 네. 그럼 지금은 에이 네가 빠져봐라. 그냥 그런 배짱도 필요해요, 어머니. 네네. 아시겠죠?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 원대에서 팔 수 있으니까. 네네. 아시겠죠? 네네. 힘내시고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맥쿼리 인프라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두 번에 걸쳐서 샀는데, 네. 한 7, 8천 정도 될 것 같아요. 7, 8천 원 정도. 비중은 어느 정도신가요? 비중 90% 정도 맞으세요? 예, 네, 일단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수익 보고 계신데요. 오랫동안 갖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이 지금 켜 있나요? 예, 네, 볼륨 음소거하고 전화 통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볼륨 줄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주식은요. 예, 시장에서 선택받은 섹터예요. 예. 일단 배당도 잘 나가고 있고요. 네, 배당 때문에 샀어요. 잘하신 거예요. 이제는요, 아버님. 네, 맥쿼리 인프라를 일부 좀 챙겨주세요. 예. 일부 챙기시고 다른 배당주를 한번 노려보세요. 절반 네, 정도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예. 절반 정도 챙겨주시고요. 다른 배당주 쪽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요즘에 뭐 일본 경제보복이라든지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하도 그래서요. 네. 좀 뭐 IMF가 올 수도 있다는 등 뭐 등등 해서 네. 주식을 좀 정리할까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본 무역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들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금융 쪽의 제재 이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일본의 뭐 목적은 한국을 제2의 뭐 IMF로 빠뜨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음모론적인 그런 게 부분들은. 걱정돼서요. 네. 과거에 지금 보게 되면 통화수합 체결이 과거에 좀 여러 군데 여러 나라하고 통화수합 체결된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일본이나 중국하고는 안 돼 있죠. 중국 쪽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일본 쪽 아마 이 금융 쪽에 있어서 준비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대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그러면 한국 시장 자체가 IMF로 빠진다?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있어서의 대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전액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다른 고배당주 쪽으로는 일부 분산을 해놓고 나머지는 대체 투자 형태로 해외 쪽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IMF는 못 온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너무 좀 과민하게 예민하게 좀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예. 일단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만큼 저는 전량 매도 사인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 기업도. 예. 다만 이제 90%니까 한 3분의 2 정도를 정리를 하시고 그중에 3분의 1 같은 경우는 다른 고배당주를 보시고 나머지 3분의 1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대체 투자 형태로 하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좀 해외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네. 어디가 좋을까요? 네? 해외 투자는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여전히 뭐 미국 쪽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조정기가. 아니면 중국 시장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나요? 예, 혹시 뭐 달러나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전 달러도 오히려 달러보단 금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예. 그리고 저는 만약에 하라 그러면 본토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디요? 본토? 네, 중국 본토 쪽에 저는 투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중국은 좀 걱정돼서 중국 걱정을 할 저는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안정적으로 한다라면 차라리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월배당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많아요. 네. 아니면 다른 뭐 ETF 상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아시겠죠? 예, 3분의 1 그 무배당 쪽에 한다면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있나요? 그건 나중에 또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맥쿼리 인프라에 대한 상담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이어가지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내일 계속해서 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큰 요즘입니다. 이런 시장에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뭐 시황 리딩, 시황 분석도 알려주시고 계시고요. 개장전에 대한 이슈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종목 분석, 섹터 분석까지도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검색창 상단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